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 만들어졌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의견 남겨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의 최근 실적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닝 쇼크. 이거 과연 영리하게 계산된 후퇴일까요? 아니면 정말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그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자 전환, 그 실체가 뭔지부터 보고요. 그 뒤에 숨겨진 873억 원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그리는 거대한 글로벌 그림은 어떤 건지, 또 모두가 기다리는 2026년 왕의 귀환이 과연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분석해 볼 거고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볼 순 없겠죠. 잠재적인 리스크와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도 냉정하게 따져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브의 충격적인 적자 전환. 도대체 2025년 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닝 쇼크? 하이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 리포트를 종합한 자료인데요. 자, 매출액부터 보시죠. 시장 예상치가 7,45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7,272억 원. 이 정도면 거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650억 원 흑자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무려 422억 원 적자인 거예요. 예상치랑 실제 결과 사이에 거의 1,1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린 거죠. 시장이 왜 이걸 쇼크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쇼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손실이라는 양파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873억 원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적자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약 450억 원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니까 코르티스 같은 새로운 그룹 대비 준비하고요. 또 산토스, 브라보스나 파세, 알라파마처럼 남미 현지에 딱 맞는 그룹을 론칭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무려 5팀의 신인 IP를 띄우기 위한 마케팅, 컨텐츠 제작 비용인 거죠. 이건 뭐랄까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약 423억 원은 북미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였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하이브가 기존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돌아가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레이블 중심의 IP 통합 비즈니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북미 사업을 아예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길게 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빅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실전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보통 경영진이 바뀌거나 아니면 회사에 큰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뭐냐면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비용을 그냥 한 분기에 몽땅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 가서 한 번에 때를 싹 미는 것처럼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보통은 자, 이제 안 좋은 건 다 털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실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포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담긴 딱 한 문장. 2020년 메가 IP를 활용한 본격적인 실적 레버리지를 내기 위한 선제적 집행. 무슨 말이겠어요? 이번에 발생한 873억 원의 비용은 2020년에 그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미리 치른 계산된 희생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나중에 물이 제대로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면 미리 배를 튼튼하게 수리하고 정비해야 하잖아요? 딱 그런 시간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하이브의 글로벌 영토 확장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걸 멀티홈 물티장르 전략이라고 표현했던데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하이브의 집을 짓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는 시간인 거죠. 이 그래프는 한화투자증권 자료인데요. 하이브의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데뷔하고 12개월 동안 누적 스트리밍을 보면 캣츠아이의 초기 성과가 뉴진스랑은 곡선이 좀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K-팝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현지 그룹이 데뷔 초부터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하이브의 글로벌 성공 방정식이 그냥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보이그룹 맨팀은 한국에서 낸 앨범으로 초동 222만 장을 넘겼고요. 미국 걸그룹 캐치아이는 빌보드 헛 100 차트에 37위로 진입했습니다. 남미 보이그룹 산토스 브라보스는 데뷔 콘서트 1만석을 그냥 매진시켜버렸고 이들을 뽑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 미국, 남미, 전 세계에서 하이브가 뿌린 씨앗이 아주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26년 왕의 귀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투자가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수학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 하나투자증권은 2026년에 BTS가 완전체로 월드투어를 시작하면 다른 건 다 빼고 오직 공연 티켓만으로 1조 원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이브가 기다리는 메가 IP의 진짜 위력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2025년의 부진을 그냥 한 방에 다 잊게 만들 만큼 강력한 모멘텀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연이 열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굿즈, MD와 라이센싱 매출이죠. 여기서만 무려 8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콘서트장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두 숫자만 합쳐도 BTS 완전체 활동만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2026년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딱 요약해줍니다. 자, 보세요. 2024년 1,840억 원의 영업이익, 괜찮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선제적인 투자, 즉 우리가 얘기했던 빅베스 때문에 이익이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2026년을 한번 보십시오. 약 4,500억 원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V자 반등을 해버리죠. 지금까지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BTS라는 강력한 엔진이 다시 돌아가면서 만들어낼 극적인 드라마. 이것이 바로 시장이 하이브의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는 언제나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아요. 짜릿한 상승을 기대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벨트는 맸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는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조금 더 높게 4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1월 10일 종가가 30만 5,500원이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꽤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증권사들이 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2026년의 예상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에다가 45배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지금 2025년에 부진한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2026년의 그 압도적인 실적을 미리 보면서 지금의 주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이브에 대한 투자는 2026년의 꿈이 정말 현실이 될 거라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실적 발표, 그 이면에 숨어있던 거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강력한 모멘텀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을 딱 4가지 투자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눈앞의 단기 쇼크에 막 흔들리지 말고 이게 2026년을 향한 장기 전략의 일부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다른 게 아닌 2026년 BTS 완전체 복귀라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에 딱 맞춰야 합니다. 셋째, 이 모멘텀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변동성을 공포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장기적인 관점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2026년 하이브는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열광시킬 그런 앙코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신선하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